고돌이 썰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애 중 한 명이 절 무시하고 게임하자고 해도 안 끼워주고 인원수가 없다, 안 될 것 같다 변명하면서 끝까지 안 끼워줬었어요. 저도 빡쳐서 그냥 자리에 앉는데 친구들한테 쟤 왜 저래? 갑자기 울상 짓더니 째려보고 자기 자리로 가네. 하더라고요. 며칠을 그랬는데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 울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우는 게 찌질해 보였거든요. 전 눈물이 많은 편인데 꾹 참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데 분단별 선착순인데 걔랑 같은 분단이에요. 근데 걔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싸늘하게 야, 너 왜 여기서 새치기 하지 말고 뒤로 가. 이 한마디 했는데 뒤로 가서 울더라고요. 전 며칠을 그렇게 해도 참았는데 애들이 왜 우냐고 물으니까 걔가 울면서 유리가 뒤로 가라고 소리쳤어. 애들이 진짜 그랬어?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애들은 걔 위로해주고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 밀어내는데 상냥한 말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전 그냥 걔를 무시했어요. 걔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듯 했어요. 근데 제가 걔랑 같은 존대 의견으로 갈리다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뜬금없이 걔가 울면서 넌 항상 그래. 3학년 때도 무시하더니. 하더라고요. 걔랑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5학년 처음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착한 애 무시하고 하며 자책하고 그때 일 사과도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넌 아까도 무시하고 뒤로 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만 괴롭히고. 쥐어짜듯이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선 지켜서 걔 말 끝나고 반박하려는데 걔가 제 말을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울먹이면서 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애들이 쌤 부르는데 걔가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는데 갑자기 설명하다 말고 참고 참았던 눈물이 조금씩 나오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전 걔처럼 울면 다 되는 줄 아는 애가 아니라서 눈물 바로 닦고 얘기하는데 쌤이 듣고 둘 다 잘못했구나, 둘 다 사과하고 해 하시더라고요. 전 쌤이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미안해 하는데 눈물 겨우 참았습니다. 입으론 미안해 하지만 마음으로는 상처도 남고 억울하고 걔한테 아주 많이 앙금이 남았어요. 진짜 울면 다 되나봐요. 아빠가 소방서에서 일합니다. 구급대 대장이고요. 산불 진압, 건물 화재 진압, 홍수에 고립된 시민 구조, 위급 환자 이송, 대단한 일부터 말벌집 제거 등을 하십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제가 5살 때부터 식탁에서 매일 현장 이야기를 해서 몇 년이나 밥맛을 뚝 떨어지게 했죠. 내용도 어린애가 듣기엔 엄청 잔인해요. 잔혹동화 뺨치게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러진 다리뼈가 피부를 뚫고 대략 한 뼘가량 밖으로 돌출되어 있던 일. 자기는 화재 현장에서 불이랑 노는 게 재밌다던가 대형견 시체 목을 밟았는데 완전 수덩어리가 될 정도로 타서 발 모양대로 푹 파였다던가. 그걸 보고 부하 직원한테 여기 개 시체 있는데 가져가서 다 같이 개고기 먹을까? 했는데 그 부하가 이거 개가 아니고 사람 시체인데요? 라길래 진짜 사람 시체였다던가. 그런 말을 6, 7살 때부터 생생할 정도로 잔인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댔어요. 당시 저는 그걸 역겹고 징그러워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10년이 넘게 계속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몇 살부터인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도 그랬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쩌라고, 이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잔인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밥도 잘 먹게 되더라고요. 하도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스릴러물을 봐도 일상물 보듯 보게 되고 호러 영화도 갑툭튀 때문에 놀라서 움찔하는 정도? 혼자 보다가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가까이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깨악깨악 소리만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연히 한니발 제망을 해주기에 봤는데 보면서도 에이 무슨 연쇄살인마가 저래, 아무리 짝사랑이라지만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주인공을 구해주냐? 불아치네 라고 좀 현실적으로 사이코패스답지 않은 걸 지적하고 있었어요. 다른 잔인한 요소를 볼 때도 별 감상이 없었다고 할까? 좀 비정상적인 감상을 했달까? 인육 섭취하는 식인종들 병 걸리는데 그걸 먹네 하고 있고, 광우병 살에 들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피도 들어갈 텐데 혈액형 안 맞으면 거부 반응 안 일어나나? 그러고 있고. 저도 그런 건 좀 비정상인 걸 알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뉴스나 의사들이 나오는 채널 등등에 나왔던 실제 사례랑 비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잔인하냐 그러니까요. 제 자신한테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머리 자르다가 미용 가위에 손가락 좀 베어서 피가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냥 응? 피나네? 약 발라야겠다 이랬는데 주변 애들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저 심각한 걸까요?
얼마 전에 우연한 계기로 병원에서 지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Q가 79가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공부에 대한 욕심도 강했고 될 수 있는 한 앞자리에 앉으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적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쟤는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애들이 거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다 성적이 팡팡 나올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늘 성적은 잘 나와야 평균 이상, 보통 평균도 안 나오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었고 정말 각성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오를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늘 성적은 절 배신을 하고 최악의 지표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되었던 게 나는 10시간 공부해도 안 되는 걸 다른 애들은 졸면서 수업만 들어도 이해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 친구도 없이 학교에서 늘 괴로움에 휩싸인 채 학교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도 대학만 가면 어느 정도 인생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매일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예복습을 했음에도 저는 그 흔한 학점 3.0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를 많이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암기력 또한 너무 느립니다. 1년을 보내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는 훈련 중 작전을 이해 못해 소대원에게 폐를 끼친 적이 많았고 제 주특기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었습니다. 전역하고 난 뒤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중간고사는 한 과목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머리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남친은 너무 좋은데 카톡만 주고받으면 정이 뚝뚝 떨어져요. 옛날 말투, 유행어, 심지어 뭔가 주부 같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오빠 나 학교 갔는데 벚꽃 이쁘게 폈어. 엥크 비 와서 다 떨어졌을 텐딩.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 울공주 애기네. 얼집 보내줘야겠어. 얼집은 어린이집인데 이런 줄임말을 너무 써요. 땡땡아 오늘 오빠 회식이라네. 헙 땀땀 헙 땀땀 헙 땀땀 오늘 부도 개우경 쿡쿡 공주님 하 기상하셨으려나? 왕 우리 여보 완전 효녀 따봉. 나도 나중에 내 딸내미 그렇게 해주면 진짜 감동일 듯해. 헙쩝엥 이런 거 남발해. 짜장면 시켜 먹는 걸 자꾸 불러달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짜장면 먹자 이게 아니라 짜장면 불러줘. 어떨 때는 저를 여봉봉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런 말투가 왜 이렇게 싫을까요? 밥 맛있게 먹어 이것도 밥 맛깔나게 찹찹 묵어요 웃음 이러는데 말투 고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사귀기 전에는 서로 존대하고 통화를 주로 해서 몰랐어요. 자기가 오래 만난 여자가 없다길래 친구들이랑 이 남자 바람둥이인가 보다 했거든요. 심지어 입사 전에 헬스장 트레이너였어요. 왜 짧은 연애만 했는지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자철에 사람 많아서 스팀 팍팍이쥬. 오빠가 못 태워줘서 미안. 그러고 보면 울 여봉봉처럼 이해심 많은 애도 없어. 주말에 만난 거 묵으러 데리고 가줄갱. 2주 이 말투는 뭐며 그냥 먹으러 가자 하지 왜 묵으러 아주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여친 알바가 9시에 끝나서 저는 학교 근처에 PC방에 있다가 데리러 갔습니다. 고생했다고 같이 치킨 먹으러 갔는데 먹고 나서 노래방도 가서 놀다가 여친 기숙사 통금 시간이라 아슬아슬하게 12시 58분쯤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짐 정리하면서 휴대폰을 잠시 들어달라고 했는데 발에다 주고 급하게 들어가느라 저한테 못 받은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돌려주러 갔을 땐 이미 기숙사에서 문을 안 열어준 상태였고요. 여친 폰에 제 지문이 등록돼 있어서 룸메한테 내일 주겠다고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여친이 PC톡으로 들어오길래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피곤해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폰 가지고 있으면 혜인이 막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봤어요. 얘가 아이돌을 좋아해가지고 막 아이돌 사진 폴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폴더에 자기 고향 친구들이랑 톡하는 걸 캡처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들어가서 상대방 톡에서 검색을 해봤죠. 평소에는 욕 하나도 안 하고 귀엽고 착하기만 하던 여친이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하면서 새삼 놀랐어요. 그 주변의 대화를 다 읽었는데 그 이질하라더라? 뭐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사귀기 초반에 나 평소에 욕 많이 하는데 너랑 있을 땐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할게
뭐 이런 말을 해서 욕은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제 딴에는 어려운 형편에 적은 용돈 모은다고 모아가지고 커플 운동화를 선물했어요. 근데 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딴 거 사와서 신으라고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는데 심장도 벌렁거리고. 그래서 그날 우리 둘 대화를 보는데 더없이 착하고 귀여운 거예요. 지금 말하면 밤새겠다 싶어서 아침에 말하려고 일단 잠을 청했어요. 물론 잠이 올 리는 없었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7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났다고 카톡을 했는데 나도 이제 일어났어 히히 이런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랬는데 만나기까지 많이 남았다고 톡으로 해라 그래서 얘기를 했죠. 자기는 더 할 말 없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일단 학교에서 얘기하자 그러고 지금 수업 시간 많이 남았는데 PC방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여자친구 생각만 하면 뒤에서 친구랑 저 욕한 거, 내 성의 짓밟고 무시한 거 이런 게 생각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